안녕하세요. 잘 보는 안과 구독자 여러분, 벌써 10번째 강의네요. 오늘은 성형안과 눈 자체에 이제 떨림, 그러니까 눈을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 소아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많죠. 한번 그런 어떤 병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은 큰 테마를 한번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깜빡깜빡하게 되고 자꾸 찡그리게 되고 하는 제일 큰 병 중에 하나가 눈꺼풀 연축이라고 해요. 눈꺼풀 연축, 안검 연축, 한자로 쓰면 그렇겠죠. 그래서 눈 주변에 사진이 좀 흐릿한데 어쨌든 눈꺼풀 주변의 근육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불수의적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저절로 자꾸 수축이 일어나서 눈 주변에 눈을 감는 근육이죠. 그게 자꾸 수축이 일어나니까 자꾸 눈을 감기게 되고 찡그리게 되고 눈을 편하게 못 뜨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근육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신경이 근육을 자극을 줘야 돼요. 신경이 자극을 주면은 이제 근육이 신경 반응을 보고 이제 수축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얼굴로 오는 신경은 얼굴 신경이라 하고 안면 신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갑니다. 그래서 눈 주변으로 가는데 이런 얼굴 신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결국은 근육아 수축해라 원인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안면 신경이 와서 이런 눈 주변에 근육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 근육이 있죠. 이걸 다 자극을 주는데 어쨌든 눈 주변에 이런 눈둘레근이라든지 눈살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자극이 돼서 찡그리게 되는 거죠. 다른 근육들을 같이 또 수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눈꺼풀 연축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에요. 감게 하는 근육. 이제 눈을 뿅 둘러싸는 이렇게 눈둘레근, 그리고 눈썹 주름근, 눈살근 등 이렇게 눈 주변에 이제 주름을 잡는 거죠. 미간에 세로 요 주름을 잡는 근육, 또 콧등에 이제 가로로 생기는 그런 근육들, 그런 근육들을 이제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주니까 본인은 하기 싫은데도 자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꾸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고 싶어도 못하는 거. 그리고 뜨기 힘드니까 자꾸 찡그리게 되고 눈도 깜빡깜빡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봐서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본인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게 양쪽으로 다 오고요. 이 원인 자체가 확실하게 뭐다 이렇게 딱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치료는 이제 이 증상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눈꺼풀을 깜빡깜빡하는 이런 병들은 눈꺼풀 연축 말고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제일 흔하지 싶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많고 눈둘레근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아래 눈꺼풀이나 이제 윗 눈꺼풀도 있을 수 있는데 아래 눈꺼풀이 주로 많은데 젊은 사람들에서 떨리는 느낌, 한 번씩 바르르 떨리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하면 잘 그런데 바르르 떨리다가 말았다가 또 바르르 떨렸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증상 가졌을 때 우리가 눈둘레근 파동이라고 해요. 눈둘레, 눈꺼풀, 이제 눈동자를 빙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한 덩어리가 이제 자꾸 자극이 돼서 바르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피로하다든지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든지 술을 좀 마셨다든지 이럴 때 잘 생기고요. 이거는 조금 그러다가 조금 이제 몇 시간 내에 없어질 수도 있고 한 일주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너무 오래 가면은
지속되고 하면은 눈 주변에 이제 조금 자극이 덜 되도록 보톡스 이런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또 너무 오래돼서 이 외관이 변화가 온다 하면은 이쪽으로 오는 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MRI나 이런 것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몇 시간 그리고 뭐 일주일 이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좀 피곤하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이제 양쪽이 막 깜빡깜빡하고 하는 그런 병하고는 조금 다르죠. 눈꺼풀이 바르르 조금 느낌. 조금 뭔가 떨리는 느낌이 있다. 이럴 때 이렇습니다. 조금 쉬어주면 좋습니다. 또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게 애기들 많죠. 애기들에서 주로 이제 눈을 깜빡깜빡 한다 하고 진료 보러 많이 옵니다. 그런 애기들 대부분이 뭐 보이는 이런 틱이라는 건 아니고요. 눈 깜빡깜빡이는 친구들 많아요.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은 이제 뭔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거예요. 불편감. 틱이라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틱이 아니고 일단은 눈썹이 찌른다든지 아니면 눈에 상처가 났다든지 눈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 눈을 자주 깜빡여요. 깜빡이는데 그런 원인이 없이 반복적으로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 많은 다수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요게 틱의 특징적인 거는 어떤 이게 원인이 뭐 찾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깜빡이고 싶지 않으면은 안 깜빡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진료를 보러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집중이 되면 더 깜빡이는 경향도 있고 또 집중 안 하면 또 가만히 또 안 깜빡이는 경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틱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 사건이나 이런 것 이후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되고 하면은 요거는 안과에 있을 땐 진료를 보고요. 진료에서 다른 원인이 없다면은 소아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애기들에 있어서 눈을 양쪽을 깜빡인다, 뭐 얼굴을 움직인다 이런 거 다 포함되겠지만 일단 원인이 없을 때, 원인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면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원인이 없을 때는 이제 이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고 해서 이런 틱이라는 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비슷한 게 이건 어른에 많은데요. 어른에 많은데 한쪽만 눈을 계속 찡그리고 깜빡깜빡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얼굴 연축이라고 해요. 반쪽 얼굴 연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맞죠? 한쪽으로 나오는 얼굴 신경을 나와서 이제 한쪽 얼굴을 다 지배하고 또 반대쪽에 나와서 또 반쪽 얼굴을 다 지배하는데 이 한쪽에 나오는 이 얼굴 신경이 일부가 계속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극이 돼서 근육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실룩실룩, 뭐 얼굴이 실룩실룩하기도 하고 눈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병들은 물론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얼굴 신경이 나오는 여러 부위에서 얼굴 신경이 출발하는 지점도 되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미제 혈관들이 이제 이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반얼굴 연축이 있다고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에서 MRI 같은 걸 항상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미세혈관 감압술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신경하고 혈관하고 약간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신경 그리고 미세혈관 사이에 이제 가느다란 닿지 않도록 이제 막대기 같은 거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걸 하나 끼워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안 되도록. 그러면 이제 신경이 자극이 안 되니까 얼굴 움직임도 덜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외과 수술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간단한 수술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큰 수술이 될 수도 있어서 수술에 부담감이 되고 하면은 이제 초기에는 또 보톡스 주사 같은 걸 놔서 조금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눈 깜빡이는 병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이 있을 수 있냐 하면은 반사 눈꺼풀 연축이라고 원인에 의해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속눈썹이 눈을 찔러요. 찌르면 자꾸 자극이 되니까 아프죠. 불편해져.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게 되는 이런 병이 있을 수 있고 눈에 이제 염증들이 있으면은 눈이
눈이 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햇빛 같은 거 보면은 자꾸 찡그리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병들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서 찡그리는 거는 반사 눈꺼풀 연축이라 해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신경적인 병변이 있을 때 깜빡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다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이 있어서 눈꺼풀을 깜빡이는 거는 원인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난 안 깜빡이고 싶어요. 눈은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런데도 계속 깜빡이게 되는 그런 병. 그래서 그거를 눈꺼풀 연축이라고 하는데 그 병의 치료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다 되진 않아요. 이제 제일 정상을 완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색깔 있는 안경 같은 거 조금 해서 이 눈에 자극이 조금 덜 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 염증약이라든지 건조증, 인공 눈물 같은 걸 써서 자꾸 눈을 편하게 만드는 이런 치료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주위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먹는 약 이런 걸 해볼 수는 있는데 먹는 약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막 권하지는 않습니다. 먹는 약은 대부분의 치료가 이제 보툴리눔 독소 주사, 흔히 이제 주름 피고 하는 그런 보톡스 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이 보톡스 주사는 신경독이에요. 신경독. 그래서 맞으면은 신경이 마비가 돼요.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신경이 자극이 안 되겠죠. 자극이 안 되면 근육이 수축을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눈 깜빡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요. 우리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주름 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보톡스입니다. 왜냐하면 주름이라는 거는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자국이거든요. 피부에 생기는 자국이라서 신경을 마비시키면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고 수축이 안 돼요. 수축이 안 되니까 쭉 펴져요. 근육이 펴지면 주름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보톡스 주사를 놓는데 우리는 이제 하는 게 이제 눈꺼풀을 계속 깜빡이니까 이제 신경을 마비시키면은 이제 실제로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깜빡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톡스 주사가 주된 치료가 되고요. 이제 너무 심하신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수술적 치료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오는 신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빡임이 없겠죠. 근데 다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겠죠. 신경 자체를 죽여버렸으니까 이제는 살릴 수도 없고 이제 눈 주변 말고 다른 근육도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다쳐지고 너무 다른 부작용이 많아서 정말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또 다른 수술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면은 찾아서 그럼 신경이 아무리 자극이 돼도 근육이 없으니까 수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 또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겠죠. 근육을 다 잘라버리면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눈물도 많이 나고 이제 움직임도 좋지 않고 해서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는 정말 안 됐을 때 해볼 수는 있으나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많아서 일단 눈꺼풀 연축이라는 병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눈 깜빡이라든지 눈을 찡그리게 되고 눈을 못 뜨는 분도 많아요. 한쪽 눈을 막 이렇게 벌려서 억지로 뜨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병이 있을 때는 눈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인공 눈물이나 이런 것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물론 보톡스가 평생 가는 건 아니죠. 몇 개월마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이제 재반복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걸 맞아서 최소한의 정상을 완화시키고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눈을 깜빡이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눈꺼풀 연축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일 많고요. 이제 다른 병들은 이제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가까운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해서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을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스트레스, 아니면 다독여주고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는 말로 충분히 좋아질 건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 또 기다려주세요. 안녕 여러분.